전 세계 의학계는 점점 더 많은 원인 불명의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유해한 환경 중 하나는 바로 전자기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식품이나 미세먼지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매일 보는 TV나 매일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자기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전자기장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관한 연구는 1979년에 발표되었었는데 1979년에 고압선에서 40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소아 백혈병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는 밤새 전기 담요를 덮고 자면 유방암의 위험이 30%가량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노출되는 전자기 오염은 이전보다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전자기 방사선은 늘 같은 속도로 이동하며 비처럼 파동으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에너지는 전기와 자기를 동시에 띄는데 파동은 정기적으로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자기적으로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빠르게 번갈아 나타납니다. 모든 전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방사선은 주변 지역을 투과하며 전자기 장을 형성합니다. 전자기 장은 전원 근처에서 가장 강하고 멀리 떨어질수록 약해지다가 점차 측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잘 때 머리 옆에 두고 자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작은 전자기장이라도 우리 몸 가까이 있을 때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가장 친숙한 전자기파는 X선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우리가 노출되는 전자기파입니다. 또 주변에서 친숙한 방사선 중 하나는 태양 플레어입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폭발은 전자기 장을 형성하고 이 전자기 장은 지구의 태양 방사선을 대량으로 퍼붓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 방사선은 대기층에서 여과되므로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행을 자주 하는 비행 조종사들은 모든 직종 가운데 림프종 발생률이 가장 높고 승무원들도 호르몬 불균형과 임신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것을 보면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 장은 정확히 왜 우리 몸에 해로울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도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의 외벽을 손상시키고 조직과 장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방사선과 전자기장은 이런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기파에 노출되면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과도한 전자기장 노출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에는 불안, 집중곤란, 우울증, 피로, 두통, 기억력 손상, 메스꺼움,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은 다른 질병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검사를 했을 때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전자기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자기장 오염의 주범은 배터리, 휴대전화, 컴퓨터, TV를 포함한 가전제품, 웨어러블 기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선 기기들이 훨씬 해롭습니다. 오늘날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60억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20세 이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악성 뇌종양인 신경교종에 걸릴 가능성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남성의 정자수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정자의 운동성과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DNA도 손상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두개골의 두께가 얇아서 전자기파가 쉽게 투과하므로 성인보다 훨씬 해로운 영향을 뇌에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머니가 임신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아이가 행동장애를 나타낼 위험은 8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겠지만 아이폰을 구입할 때 제공되는 문서에도 작은 글씨로 아이폰을 몸에서 1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자기장은 거리가 멀수록 그 세기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장이 유해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몇 가지는 세계 과학자들이 자기장과 관련하여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휴대전화에 보호용 커버를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에서 휴대전화 차단 커버를 검색하면 많은 제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들은 몇 살이든 상관없이 휴대전화와 무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동전화 기지국이나 고압선 근처에서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블루투스 유형의 무선 헤드셋보다는 유선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시계도 스마트워치 같이 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계보다는 배터리가 없는 시계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잘 때 휴대전화를 침대 밖에 두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앞으로는 전자기기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무선 기기들의 사용을 줄이고 적절한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한다면 전자기장의 노출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